안녕하세요. 진짜 반려견 교육의 이선우 대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닐 때 가끔씩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훈련사님, 간식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육할 때도 그렇고 간식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먹을 것이라는 건요, 강아지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학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들, 그리고 또 강아지를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 먹을 거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보시면 먹을 것을 자주 주고 있고 또 많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간식을 주게 되면 당연히 간식을 많이 주시게 되는데요. 저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교육을 할 때 간식보다는 사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훨씬 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코코를 교육을 할 때 대부분은 사료를 이용합니다. 실내로 나간다거나 집중력을 더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상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간혹가다 간식을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그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요, 그 영상에서도 사료를 제가 권장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료를 쓰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이 또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보통 보호자분들은 우리 강아지들은 사료로는 교육이 안 돼요, 사료로는 집중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라고 하시거나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간식으로도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세요. 사료로 교육이 안 되시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간식으로도 교육이 안 되는 경우는 먹을 것의 조절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들은 교육을 우선 하기 전에 먹을 거에 대한 조절을 먼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차례의 반려견의 급식에 대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쭉 보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주셔야 먹이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들은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추천 영상으로 재생 목록을 넣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나중에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반려견의 급식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보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게 되면 우리 강아지들을 먹을 것을 잘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료로도 교육이 잘 되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먹이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로 좀 초반에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간식을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사료 중에 수제 사료라는 사료가 있어요. 이 수제 사료는 기호성이 간식만큼이나 상당히 좋은 사료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급식으로 주시는 사료로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지만 교육을 할 때 간식 대용으로 쓰시는 사료로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충분히 먹이 조절을 하셨는데도 사료로 교육을 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수제 사료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반적인 먹는 사료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상태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사료로 교육을 하실 때 한 가지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사료로 교육을 하실 때 밥으로 주는 사료 따로, 그리고 교육할 때 쓰는 사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하나의 사료로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 한 컵의 분량의 사료를 하루에 2끼를 먹는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종이컵 한 컵을 한 번에 다 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 컵 정도만 밥으로 부어주시고요. 남은 반 컵을 한 오전 시간 동안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전 시간이 지났을 때 남은 반 컵을 교육에 사용을 했는데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만큼 더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안 남아있다면 한 끼 양을 이 친구가 다 먹은 거기 때문에 따로 사료를 추가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시나 저녁밥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컵 한 컵 중에 반 컵을 미리 밥으로 주고 남은 반 컵을 이용을 해서 교육할 때 나눠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봤을 때 사료가 남아있다면 남은 만큼 주는 거고요. 사료가 안 남아있다면 한 끼 양을 다 먹었다는 얘기니까 사료를 더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반대로 그 사료를 이용해서 오전 동안 교육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밥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만큼 부어주시고,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 밥이 안 남아있다면 따로 부어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죠. 저녁밥을 미리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 교육하는데 활용을 하시고, 저녁밥이 남아있다면 부어주는 거고요. 안 남아있다면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사료 따로, 그리고 뭐 밥으로 먹는 사료 따로 해서 밥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한 끼 양을 적절히 나눠서 쓰게 됨으로써 우리 강아지들의 밥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고 잘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사료로도 교육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간식 사용에 걱정을 조금 덜어놓으시고 사료로 교육을 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아지들 건강에도 훨씬 좋고요. 교육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안녕!